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한 매수세를 받아가고 있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버블론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반도체 관련주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런 호재와 함께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소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AI 버블론은 사실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도 그렇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도 계속해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난 며칠간 반도체, 몇 주간으로 봤을 네네. 때는 반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외인이나 이제 기관에서의 그런 매도 그세가 좀 강하면서 주가가 많은 종목들이 이제 좀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반등을 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려하실 만한 게 이제 AI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수요나 이런 강한 수요 같은 게 이제 기존에 비해서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업황 자체,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좀 호황이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AI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가속기나 혹은 칩, 이런 것들을 GPU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CPU 업체들에서도 그 AI 서버로의 이제 시장 진입을 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메모리 기업들, 저희 이제 한국의 많은 체인들이 이제 형성하고 있는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그 체인의 밸류에이션이 한 번 더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이제 HBM4라고 하는 가장 이제 선단의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이제 동일한 수준에서 이제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삼성전자 체인들도 내년까지 계속 이제 주가에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HBM4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동일한 선상에서 좀 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AI 산업에 대한 우려, 버블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년을 내다봤을 때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에서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메모리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 기존에 이제 반도체에서의 어떤 계층을 봤을 때 이제 메모리가 그 머리 역할을 하는 칩에 비해서 조금 어떤 중요도라던가 계층 면에서 이제 좀 하위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메모리가 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트리거는 이제 AI 서버를 위한 AI 칩들에 대한 수요가 워낙 강하고, 그러한 칩들은 당연히 엄청 높은 성능의 칩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메모리에 대한 생산이 이제 활기가 좀 띄겠다, 이렇게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업체들 모두 이제 캐펙스 투자 유치를 계속 언급을 해왔고, 특히나 지난해에는 HBM 일부에만 좀 집중되었던 투자가 내년에는 좀 본격적인 이제 대량 양산, 특히 HBM4를 위주로 대량 양산으로 넘어가면서 저희 이제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어떤 홍풍으로도 또 작용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대 요인이라 하면은 가장 이제 근원으로 가보면은 이제 AI 시장이 있겠지만, 저희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가장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메모리의 이제 고부가 가치화가 되면서 다 같이 이제 비싸고 어려운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밸류가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의 고부가 가치로의 다변화를 강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투톱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그 훈풍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국산 AI 칩 사용을 계속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이 부분 풀어주실까요?
네. 저희가 뭐 예전부터 쭉 알다시피 네. 미국과 중국이 사실 계속 이제 서로 반도체 핵공 경쟁을 전쟁을 하죠. 하고 네.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이제 그 반도체 어떤 생태계 밸류체인을 각자 꾸리느라 좀 이제 기존에 뭐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뭐 수출을 했던 장비사나 부품사들 같은 경우 뭐 한쪽 진영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이제 좀 위기 상황을 많이 겪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미 기업들, 저희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AI 칩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메모리 그리고 뭐 주변 모든 설계 뒷단에 이제 오사트 이런 영업들도 다 이제 로컬화 할 것을 미리 저희가 좀 파악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이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고객사 다변화로 미리 좀 대응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여기서 저희가 기회를 찾을 만한 기업들은 이제 중국의 로컬 장비사들, 지금 이제 CXMT나 YMTC 같은 메모리 제조사들이 램리서치,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미국 장비 혹은 뭐 해외 장비가 아닌 로컬 장비들의 그 비중을 많이 높여나가면서 거기로 납품하는 부품사들, 예를 들면 메카로, TCK, 미코세라믹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중국향 매출이 뭐 전년 대비 2배씩 뛰면서 좀 오히려 그 공급망의 어떤 이원화에 대해서 좀 수혜를 오히려 받는 케이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내년 가동 예정인 미국의 테일러 공장 인근에 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를 위한 이런 산업단지가 또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 공급망이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밸류체인 향 소부장 기업 어떤 전략 대응할까요? 네, 아무래도 테일러 팹이 뭐 지금 막 새로 지어지는 팹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지어놓고 가동을 그렇죠. 하려다가 이제 잠재 중단됐던 팹이다 보니까 오히려 장비를 납품하고 뒤에 이제 소재 부품들이 납품되는 속도 면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어떤 그 소부장 기업들에게 있어서 매출 가시성이 조금 더 빨리 이제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테일러 팹은 뭐 예상하기로 이제 테슬라와 같은 이제 파운드리 중에서도 이제 메인 핵심 고객사의 이제 제품을 만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장비가 반입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장비 이후에 뭐 소재나 부품사들 실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사실 가동까지는 여전히 시차가 뭐 내년 한 중순부터 가동이 되고, 실제로 이제 최종 제품이 이제 생산되는 시기까지는 또 이제 시차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서 그 제품의 어떤 수준이나 퀄리티가 고객사의 이제 수준에 부합을 한다면 그 후속 계약까지 따내면서 이제 진정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흑자 전환이나 네. 나중에는 이제 큰 폭의 수익까지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동까지는 시차가 있겠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 향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내년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3%, 4%대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HBM 시장에서 독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하이닉스 91만 원 리포트까지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상승 탄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저희가 지금까지 보셨던 대로 이제 워낙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에서 가장 고가의 가장 이제 고성능의 제품을 워낙 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이제 다른 뭐 예를 들면 HBF라고 하는 낸드의 이제 새로운 형태라던가 혹은 HBM의 차세대 제품이라던가 이런 시장에서도 계속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먼저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기존의 이제 메모리가 레거시 메모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좀 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꾸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 그 공급망을 구성하는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도 굉장한 호조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를 이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저희가 흔히 알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기업들뿐만 아니라 네오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코어위브 같은 미국 회사들 같은 업체들도 그들에게는 그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나 갖고 있냐가 이제 경쟁의 그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한들 네오클라우드 업체들 쪽에서는 계속 이제 수요가 강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다양한 고객사들의 다양한 형태의 HBM을 공급하는 그런 시장을 이제 앞두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고객사에서 수요를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투톱은 워낙에 주가가 잘 갔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언제쯤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 빅테크들의 AI 관련 투자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최근 반도체 관련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메모리로 이제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워낙 HBM에만 굉장히 제한적인 투자를 했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글로벌 뭐 장비사들 같은 네. 경우에는 투자 스케줄이 좀 계속 밀리고 기존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뭐 장비 납품이 아무래도 좀 예상에 비해서 축소되다 보니까 뭐 부품과 소재 이런 면에서도 같이 이제 조금 기대보다 낮은 수준의 뭐 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실적 발표할 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캐펙스 투자의 전체적인 글로벌 흐름은 여전히 좀 강세가 지속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그들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저희 이제 메모리 업체들도 캐펙스 투자를 내년에는 올해에 비하면 훨씬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메모리 제품들에서도 수요가 워낙 강하고 가격 강세가 워낙 세다 보니까 가격 강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제 투자를 좀 진행할 타이밍이 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는 당연히 이제 선단을 중심으로 하는 장비사들 그리고 이제 부품사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레거시에서도 쓰이는 다양한 이제 뭐 장비 전공정 장비사들도 모두에게 오랜만에 밸류가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공정 장비 안에서 시각 공정의 중요성이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원래 이제 전공정 하면은 저희가 가장 이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정을 시각, 증착, 그리고 포토 이렇게 세 가지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ASML이나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장비 단가도 워낙 높고 이제 많은 대수를 필요로 하면서 특히 이제 전공정에서의 피치를 줄여나가는 그 과정이 워낙 중요했다 보니까 이제 부각이 많이 됐는데 특히나 이제 시각의 중요도가 부각되는 영역이 바로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은 기존에 뭐 딱히 이제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대적으로 뭐 전공정에 비해서 투자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영역이었는데요. 최근에는 3D 패키징 그러니까 HBM 혹은 HBF처럼 적층하는 구조의 이제 칩의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시각을 얼마나 잘하고 작은 비하, TSV 본딩 공정 과정에서 비하를 얼마나 잘 뚫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검사하는 계측 검사 장비를 만드는 이제 KLA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장비사들 중에 시총 1위를 등극했고 뭐 신고가도 계속 경신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공정에서의 시각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계측 검사 장비도 같이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연말 증시에서 연구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중심으로 한동안 이제 한미반도체가 많이 갔고 뭐 한화비전도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런 본딩 시장에서의 어떤 후공정 장비사들이 주목을 계속 많이 받았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공정 장비사들이 좀 밸류가 이제 많이 못 받고 뭐 기존에 비해서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공정에서도 분명히 전공정 장비사들의 어떤 기술을 베이스로 뭐 시각이나 아까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증착이나 다양한 레이어들을 쌓는 그런 과정이 후공정에서도 워낙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공정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조한 장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후공정에 좀 유입이 되면서 전공정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는 이제 시기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전공정에 대한 캐펙스 투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전공정 기업들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에게 좀 기회가 있을 것이고 후공정 중에서는 이제 비메모리 쪽도 같이 이제 시장이 내년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할 걸로 전망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잘 알던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프로텍 같은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밸류 체인들 그런 기업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정 기업의 밸류가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석해 주시면서 각각의 토픽은 원익 IPS, 유진테크,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임소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